2025년 6월 12일 날 이륙 직후에 추락하면서 승객 230명 중 229명, 그리고 승무원 12명 전원, 지상에서까지 19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던 에어인디아 171편 사고 있잖아요. 이 사고의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가 최근에 공개가 됐죠. 오늘은 이 사고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항공사고를 다룰 때는, 특히나 이렇게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다룰 때는 절대로 흥미 위주로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죠. 그리고 이 예비조사 보고서의 맨 앞에도 이 보고서는 책임을 묻거나 벌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사고 희생자 모두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이 내용을 좀 훑어나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에어인디아 171편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입니다. 자, 2025년 6월 12일 현지 시간 오후 1시 30분쯤에 인도 아흐메다바드 사르다르 발리부바이 파텔 국제공항, 여기서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 끝단을 향해서 주르륵 굴러갔고,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37분 33초에 이륙 허가를 받습니다. 4초 후에는 엔진의 추력이 높아지면서 가속이 붙는 롤링을 시작했고, 이륙 허가 정확하게 1분 후인 1시 38분 33초에 이륙 결심 속도 V1인 153노트의 비행기가 도달을 합니다. 2초 후에는 부양 속도인 VR 155노트를 찍고 공중 부양을 시작한 후에 4초 후에는, 그러니까 1시 38분 39초에는 비행기가 그라운드 모드에서 에어 모드로 전환이 되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라고 이제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입니다. 비행기가 에어 모드로 전환이 된 지 3초 후에 비행기 속도가 180노트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가속이 된 거죠. 자, 이날 이 비행기의 안전 부양 속도, 비행기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속도 V2는 162노트였대요. 그리고 통상 비행기가 최초로 상승을 할 때는 V2에서 10에서 20노트를 더한 가속 속도를 기준을 잡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이륙 직후 극초반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180노트가 이날 이 비행기의 최고 속도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180노트를 찍은 시간이 오후 1시 38분 42초인데 그 직후 1번 왼쪽 엔진하고 2번 오른쪽 엔진의 연료 컨트롤 스위치가 0.1초 간격으로 작동을 해서 런에서 차단, 컷오프로 바뀐 걸로 나와요. 자, 그러면 엔진에 연료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엔진 추력이 상실이 되겠죠. 결국 이 과정 이후 비행기는 속도를 회복하지 못했고, 공항의 경계 벽을 통과하기 전부터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공항 인근에 있는 한 의과대학 건물을 덮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연료 컨트롤 스위치 뭔지 아시죠? 엔진 시동을 켠 후에 엔진 안으로 압축 공기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조종사들이 이 연료 컨트롤 스위치를 런으로 바꿔놓아서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고, 그러면 이게 연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엔진이 추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런데 비행기 엔진 시동은 자동차처럼 이렇게 키 돌리면 바로 부르릉 하고 걸리는 게 아니고 1에서 2분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 한번 타보신 분들은 왜 맨 처음에 비행기에서 부 소리 나면서 제법 긴 시간 동안 이제 엔진이 막 이렇게 빨리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시동 걸리는 거 기억 나실 거예요. 엔진의 연료 컨트롤 스위치가 꺼진 지 한 10초쯤 후인 1분 38분 52초에 연료 컨트롤 스위치는 두 개 모두 다시 런으로 바뀝니다. 자, 조종사들이 스위치를 올렸겠죠. 자, 787은 보잉의 최신형 비행기고, 이 스위치가 공중에 있을 때 런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는 엔진 시동에 필요한 절차들을 비행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비행기 엔진을 돌리려면 보조 동력 장치, 그러니까 APU가 켜져야 되고, 그러려면 APU에 공기를 공급하는 구멍, 그 에어 인테이크가 열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종사가 연료 컨트롤 스위치를 런으로 돌린 지 2초 만에 비행기가 자동으로 절차를 탁탁탁 하기 시작합니다. 문서를 보면 비행 중에 연료 컨트롤 스위치가 컷오프에서 런으로 전환이 감지가 되면 비행기 Full Authority Dual Engine Control 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해서 엔진 시동을 걸기 위한 모든 절차를 다 자동으로 수행을 한대요. 이 절차가 시작된 직후에 두 엔진 모두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배기가스 온도, EGT 온도가 떨어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Exhaust Gas Temperature EGT라고 하는 이 수치는 엔진이 시동이 잘 걸리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혹은 불이 나진 않았는지 등등등을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고, 이 숫자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말은 엔진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고도와 시간의 싸움이겠죠.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속도를 붙일 고도와 시간이 아직 남아있느냐? 다만 불행하게도 이 사고기는 그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엔진 스위치가 다시 켜진 지 13초 만에 조종사들의 메이데이 콜이 전송이 됐고 19초 만에 비행 기록 장치는 기록을 멈췄습니다. 비행기 연료 스위치가 갑자기 꺼졌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일부러 끈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료 컨트롤 스위치가 꺼지자마자 조종사들이 왜 껐어? 내가 안 껐어. 이런 대화를 했다는 그 녹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일부러 비행기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정황은 아니라 라고 이 조사 보고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인도 사고조사 당국은 문단 하나를 통째로 할애해서 사고조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2018년 12월 17일에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연료 컨트롤 스위치의 잠금 기능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특별 항공 안전 정보고시 SAIB를 발표한 바 있다. 연료 제어 스위치가 런과 컷오프로 오작동하지 않도록 장착된 안전 장치 6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치를 권장한다 라는 고시를 했었다. 그리고 FAA에서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기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연료 컨트롤 스위치의 안전장치가 뭐냐면, 저울 스위치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혹시라도 오작동하거나 아니면 조종사들이 잘못 툭 치거나 해서 모드가 바뀌지 않도록 항상 켜고 끌 때 손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긴 다음에 켜고 끄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잡아당기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결함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에 737 조종사들이 처음에 보고로 한 결함인데 FAA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냥 사실상 보잉의 모든 기종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결함이었다. 그러니까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조치해라. FAA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조짐들이 조금 보여요. 우리 처음에 이 조사 보고서들은 누구의 책임을 묻거나 할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기억하고 이 내용을 좀 보자 라고 했는데, 조사 보고서 자체가 조금 미묘합니다. 왜냐면 이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FAA가 이거를 의무 조치 사항으로 발표하지 않고 권고 사항으로 조치했기 때문에 에어인디아 항공사는 이거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서 같은 결함은 보고된 적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권고는 뭐고 의무는 뭐냐? FAA에서는 어떤 비행기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고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항 지침, Airworthiness Directive, AD라고 부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어디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으니 조치를 해라 라는 AD가 발행이 되면 FAA의 영향을 받는 모든 기관이 관련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예요. 항공사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 제조사가 될 수도 있고 공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FAA의 발표가 AD가 아니라 SAIB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특별 감항 정보 고시 Special Airworthiness Information Bulletins 라고 줄여서 읽는 건데, 이건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당시 FAA에서는 이거를 권고사항으로 발행한 이유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안전 우려사항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FAA가 이걸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발행한 것 자체가 매우 안일한 처사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엔진의 연료 컨트롤 스위치가 꺼진다는 건 그대로 엔진이 꺼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안전장치의 결함 가능성을 의무 조치가 아니고 권고로 발행한 게 맞는 거냐, 똑바로 일한 거 맞냐, 이런 주장입니다. 안전장치 결함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SAIB는 2018년 12월에 나왔고, 이 결함을 최초 보고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737 기종의 조종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12월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737 맥스가 18년 10월에 한 번, 그리고 19년 3월에 한 번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조사 결과 FAA도 이 사고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FAA가 안일함의 끝을 달리던 그 시기에 이런 거조차도 안일하게 대응했거나 아니면 눈치 본 거 아니냐, 항공제조사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권고고 의무고 간에 FAA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을 문서로 공식적으로 발간을 했다면 에어인디아는 그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해당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건 그 결함이 실제로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지 부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닌 거 아니냐. 에어인디아는 SAIB 발간 즉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고치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안 했다. 이건 안전지침이 권고나 의무나 어떤 걸로 발행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사가 안전에 대한 책무 자체를 다 하지 않은 거다. 이런 논란입니다. 또 하나, 인도 당국이 너무 보고서 발간을 서두른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좀 있어요. 자, 통상 이런 예비조사 보고서는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한 번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 항공기 연식이나 비행시간, 상태, 점검 상태, 조종사의 비행시간, 상태, 신체 건강 정도, 잠은 얼마나 잤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이러이러한 경로로 날았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런 현상만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현상 자체는 잘 담지 않는 게 보통이긴 해요. 그런데 어쩌면 사고의 핵심 원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이렇게 설있게 그것도 비중 있게 내용에 담아버리면 이 인도의 항공조사 당국을 중립적으로 조사한다고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시선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에어인디아 사고는 수백 명이 희생되는 큰 사고였죠. 사고조사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은 향후에 법적으로도 그리고 배상 측면에서도 매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그러면서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남기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없이 다시 조사하고 다시 검토하고 발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항공사고조사 보고서일 거예요. 해외고 국내고 지금 우리가 제3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최대의 완벽을 담아낸 보고서를 기다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권기범, 제작의 김윤서, 김수연, 기획과 진행의 저는 이원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